안녕하세요. 오늘의 영농일지 마늘편입니다. 10월 대략 한 3일부터 마늘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한 10월 14일인데 거의 한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마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밭을 마련하고 나서 일부분밖에 심지 못했는데 그 다음날 뭐 비가 온대 가지고 잠깐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심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한 10여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흙을 치우면은 여기도 싹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촉이 옆으로 해서 나오긴 했지만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도 흙을 위에다 흙뿌려 놨기 때문에 구멍이 엇나가지 않고 대부분 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구멍 뚫지 못해서 볼록하게 올라올 겁니다. 특히나 마늘 심을 때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심으면 마늘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얇게 심으면은 마늘이 대대 위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어느 정도 심어준 후에 흙을 덮어주면 그나마 조금 복토한 게 좀 두꺼워지니까 훨씬 유리하거든요. 마늘을 조금은 깊게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마늘을 꽂아 놨었는데 뿌리가 나면서 밀고 올라왔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뽑아 볼게요. 이게 뿌리가 나면서 밀고 올라오면서 뿌리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밀고 올라오면서 이게 쪽만 올라야 되는데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월동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마늘이 밀고 올라와서 마늘이 동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흙이 이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겨울이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수분을 머금는 흙이 얼었다가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마늘 뿌리 자체가 같이 밀려 올라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마늘이 깊숙하게 꾹 눌러 갖고 심는 정도가 아닌 어느 정도 하고 흙이 한 2, 3cm는 묻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요 작업만 잘해도 겨울에 동해를 입어서 죽는 마늘을 훨씬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군데군데 마늘이 또 방금 보신 것처럼 툭 튀어 올라오는 경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흙 같은 경우는 조금 귀찮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검정 비닐이라는 게 원래는 풀이 나지 말라고 검정 비닐을 하는데 굳이 그 위에 흙을 뿌려줄 필요가 있냐 하지만은 흙을 뿌려주는 용도에 따라서 뿌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검정 비닐과 흰 비닐 사용할 때 흰 비닐 같은 경우는 기계화 재배를 했을 때 일정하게 쫙 심어서 눕혀서 심기 때문에 이 촉이 옆으로 나는 경우도 있고 아래로 갔다가 한번 털어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 비닐 써서 나중에 뚫어주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반대로 검정 비닐 같은 경우는 수작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경남 이남 지방은 수작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화 재배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일정하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구멍에만 구멍을 뚫어서 심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심으면서 흙을 약간씩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북주기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채반 같은 큰 채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흙을 담아서 흔들어서 돌은 좀 건져내고 고운 흙만 이렇게 뿌려서 같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해두면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추후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쓸려서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많다 적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고 어느 정도 눌려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좋고, 더군다나 비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게 흙이 있으면은 그 무게 때문에 비닐 들썩이는 걸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흙을 뿌려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밀착이 되다 보니까 구멍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그대로 그냥 그 촉이 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이렇게 구멍이 밀착이 안 될 경우 이런 식으로 구멍을 못 찾아서 꺾어 갖고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멍을 밀착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 심고 난 후에는 3일 내에 여기다가 토양 제초제를 살포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늘 심기 전에도 위에 뿌리기도 하지만은 에고도 된 것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로션을 발라서 보습을 유지하듯이 토양에다 뿌려서 잡초가 받아가지 못하게끔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 심고 흙을 위에 덮어준 상태에서 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뿌리고 난 후에는 흙을 밟고 다니면 안 됩니다. 비닐 피복 위에도 하지만은 여기 바닥 땅도 보통 같이 뿌리거든요. 확인한 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코팅층이 깨지기 때문에 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잘만 안다고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토양 제초제를 뿌릴 때는 반드시 마늘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해서 흙을 잘 덮어 주신 후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이걸 하다 보면 좀 시기가 늦어서 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제초제를 조금 섞고 거기다가 토양 제초제도 같이 섞어 주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걸 끊어서 하다 보니까 풀 잡초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스타에다가 스톰프를 섞어서 좀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는 비닐 피복 한 데는 싹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부분은 한 번 더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많이 지나다니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코팅을 해주면은 풀이 나지 않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월 중순에서 말까지는 심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심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마늘 좀 심는 시기가 좀 지났다고 하면은 11월 이후 좀 늦게 심었다 남들보다 그러면은 위에다가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면은 또 효과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더군다나 클 때는 한 일주일 동안 수분 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발화를 하고 잘 안착이 되니까 초반에는 물을 줘서 다져질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외에도 뭐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을 너무 추워져 가지고 그렇다면은 부직포를 덮어서 보온을 좀 해준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뭐 중부지방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또 재배 방법이 좀 달라지고 하긴 하지만은 계속 씌워 놓는 거는 웃자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요. 싹이 나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좀 제거를 해 주신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한 번 더 고랑을 더 쳐서 조금 더 깊게끔 만들어서 좀 배수가 더 잘 되게끔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심는 중이라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울퉁불퉁하고 흙도 아직까지 부족해서 지금 뭐 흩친 부분도 있거든요. 보강을 해서 계속해서 마늘 농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 마늘이 심기가 끝나고 나면은 보통 한 10월 중순 말쯤 되면은 양파 종자가 나옵니다. 양파 종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 어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안에서 키운 후에 물 비료를 주거나 해서 좀 키운 후에 나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좀 컸다가 하면은 줄기는 자르지 말고 그대로 심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온이 너무 높아서 너무 웃자라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잘라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그대로 심는 게 가장 좋다 하더라고요. 대파나 이런 거는 잘라주면 굵어진다고 하는데 양파는 뭐 줄기가 굵어지거나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대로 줄기나 이렇게 손상되지 않게끔 심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마늘이나 뭐 양파, 내가 소규모 심는 거라 해도 농업기술센터나 혹은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농업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농업인이고 2순위는 일반인도 가능하니까 한번 교육을 받아보시고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또 보면은 농업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인강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심는 방법은 비슷하지만은 이게 암바란지, 강바란지와 그리고 얼마 깊이에 심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는지만 안다고 해도 훨씬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는 잘 안 되는 품종을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심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마늘 같은 경우 중부지방이 되는 한지역 마늘을 이 남부지방 갖고 오면은 재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인지를 미리 확인하시고 심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늘 같은 경우 또 중부지방에 남부지방에 다 심을 수 있는 마늘이 홍산 마늘이라고 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그 품종을 구해서 심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는 질소질이 많으면 대래 녹병이라든지 이게 숙기가 늦어진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공부를 하신 후에 심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마늘마다 품종에 따라 다르고 또 양파도 뭐 품종에 따라서 재배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품종을 심고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해야 되는지 꼭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